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물 학대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 또 그로 인해서 연계되는 사회적 재난, 그다음에 재난 시에 반려동물과 어떻게 함께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KBS 뉴스에도 보도된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최근 충남 공주의 한 말농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 마리의 말들이 거의 정말 생지옥처럼 굶어 죽거나 또는 아예 빈사 상태에 빠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충격적인 현장이 공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KBS 뉴스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 한 말 농장. 울타리안 곳곳에는 오물이 가득 차 있고 이미 죽어 부패한 말 사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근 풀숲에는 잘린 사체 일부도 방치돼 있습니다. 저 안에 막 똥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다 동상이 돼서 서 있고 밖에 이제 사체들이 막 나뒹굴고. 확인된 말 사체만 7마리. 살아남은 말들도 비쩍 말라 이렇게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퇴역한 경주마들을 사들여 23마리를 기르던 60대 농장주는 지난 8월 땅 소유주와 임대료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말들을 방치해 2달 만에 15마리가 죽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농장주는 말들을 압류당해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서 죄인인데 압류를 시켜버린 거 말을 전부 다. 그래 경매 처리를 했는데 안 나가는 거 사람들이요. 돈은 없지. 돈 뭐 한 2, 30만 원 벌어야 2, 3일 먹이면 없고. 동물보호단체 측은 해당 농장주가 이전에도 사체를 방치하고 불법 도살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수에서 와서 한번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꼬리라든지 이런 이렇게 사체들, 절단한 이제 꼬리라든지 이런 게 널려져 있고. 공주시는 동물 학대와 불법 도살 여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농장주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진짜 화면으로만 봐도 저희 모자이크 처리된 걸 봤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힘든데 교수님 저 현장에 가셨던 건가요? 다녀왔습니다. 직접요? 어떤 상황이었던가요? 화면에 보신 것보다 조금 더 끔찍한 상황이고요. 저 화면에 보이는 바닥이 말들이 편하게 다니는 운동장 모래가 아니고 전부 다 분뇨입니다. 분뇨. 분뇨요? 사람 발이 발목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말들의 지금 사실 건강 상태 굉장히 안 좋은데요. 운동장, 축사 다 분뇨로 돼 있고 화면에는 좀 안 나왔지만 냄새도 뭐 말도 못하고 또 죽은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썩고 있고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말들은 뭐 뼈들이 다 드러나 있고 네, 그건 봤습니다.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말들이 이제 이런 거를 관리부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위 건초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꽤 가격이 비싸서 이제 먹지 못하고 방치된 거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재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 농장주와 또 말 소유주와 땅 소유주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말들이 사료를 받지 못해서 뭐 생긴 일을 볼 수 있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말 산업 전체의 그 관련 규제나 또 말 관리 시스템의 그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총체적인 사건의 결과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경주마가 있잖아요. 경주마들은 사실 경주마로서 할 수 있는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경주마의 임무를 마치고 나면 승용마로 이제 직업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말들도 한때는 경주마였어요? 경주마여도 있고 승용마도 있었죠. 승용마도 있었고 또 뭐 비용마 제주에서 온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7마리 중에 단 한 마리만 소유주라고 하는 사람과 일치가 돼 있고 나머지들은 소유주랑 일치가 안 돼 있고 폐쇄가 처리된 말들도 있을 정도로 이력제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래서 말들은 전부 다 그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전생에 이력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말들이 이제 특히 경주마가 은퇴를 하면 퇴역마라고 그래서 다른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대부분 승용마로 가거나 뭐
또 번식용으로 가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락사되거나 또 도축돼서 식용이나 뭐 반려동 사료로 쓰이기도 지금 하고 저게 시체. 네, 돌고 돌아서 이런 불법 폐목장에서 방치되고 불법 도축되는 경우도 사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지금 네. 농장주하고 네. 말 소유주가 다르다고 했는데 네. 말 소유주는 왜 그러면 어떻게 말을 샀고 왜 데리고 있다가 저렇게 방치한 이게 건가요? 말이 사실 이제 그 주요 용도가 바뀌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아. 승용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금지됐지만 꽃마차를 끌기도 하고 농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들의 한때는 화려했던 정말 수억의 돈을 받고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말들이 뭐 말은 다 생명이 존중하고 같지만 그런 말들이 하루 아침에 이름 모를 곳에 가서 저런 약간 거를 당하기도 처치곤란 하고. 상태가 그래서 되는. 저 이력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을 돌다가 사실은 이제 폐마 처리가 되는. 폐마요. 근데 그 과정도 사실은 인도적이지 않고 또 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건을 단순히 뭐 네. 동물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네, 네. 사람복지 차원까지 연결시키셨는데 이게 그 어떤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안 그러면은 네.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네, 있으니까 뭐 이 외에도 어떤 영향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사회의 공공의 안전 그리고 공중 보건에 굉장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공중 보건이요? 네, 또 그래서 더 다른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재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말 산업에 종사하시는 이 종사자들이죠. 말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어떤 근로 환경이나 처우는 어떨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말들이 잘 보호되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의 질도 좋아질 것이고 말을 사랑하는 분들 우리 시민들도 흐뭇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을 보고 말 산업을 인정하면 우리나라 말 산업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밝은 이미지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 공공의 안전을 좀 들자면 말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예민하고 사람과 교감을 정말 잘하는 동물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 개보다 말을 이용한 교감 치료가 더 활발합니다. 아, 치료할 때 말을 써요? 네. 우리나라에서 말 교감 치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 시민들이 승마가 아니어도 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체온이 따뜻하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네. 저도 만져봤는데 정말 따뜻하고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꼭 타지 않아도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말 목장에 가서 말을 껴안기만 하고 말을 만지기만 해도 좋아서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우리가 볼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게 말들이 또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안 받은 말들을 우리가 타게 되면 타는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또 최근에는 지역사회 축제에서도 말을 굉장히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마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임금리 행차에 네, 말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간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실제로 말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런 거에서요? 현장에서는 진정제를 막 놓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말한테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말들이 놀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뒷발에 차이면 진짜 그건 뭐 위험한 사망이죠. 그렇게 돼서 실제 사망 경우도 있고요. 말 축사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뭐 교통사고나 추가적인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 교수님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네, 네. 저기 현장에도 많이 네, 갔잖아요. 네, 네. 교수님 포함해서. 네. 그럼 이런 학대 사건이나 또는 뭐 정말 참혹한 그런 네. 시체를 본다거나 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이 네. 이걸 뭐 트라우마. 연민피로라고도 하고 이제 그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가장 취약한 분들이 이 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렇고 또 동물 보호 활동하시는 분들 또 말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번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평소에 말을 타시던 분들 이제 말을 소유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지 몰랐다. 어디 가서 잘 지낼 줄 알았다. 실제로 발견한 말 중에 그 현장에 있던 말 중에 한 아이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정말 예쁨을 받고 본인이 자신감이 정말 철철 넘치던 그런 말이 그게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이번 이력에 활동가 나와요? 보고 알아본 거죠. 아,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력을 해보니까 그 말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눈은 막 빨갛게 충혈돼 있고 사람 보고 피하고 그래서 우리 구조하러 갔던 어떤 활동가 분이 그 자원봉사 분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제 뭐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그 얘기를 또 전해들은 말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힘들어하시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나라 보면은 가끔 막 영화도 뭐 챔피언 뭐 아, 이런 네, 영화들도 네, 있고 네. 말과 이렇게 네. 교감을 다룬 영화들도 네.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일면에 불과한 건가요? 그런 모습이 항상 있고 그것이 좀 전반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일부적인 사례라는 것이 지금 저 좀 말들은 아쉽죠.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들은 다행히 수의사분도 오시고 관계자분도 오셔서 뭐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요.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현장도 많이 어렵고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사가 또 안전하지 않거든요. 이 펜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전 시설을 다 놓고 했고. 밑에 이제 뭐 모래도 깔고 말은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데 그래요? 지금 하루 종일 먹어도 아직 좀 체력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또 뭐 워낙 분뇨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있어서 지금 뭐 좀 병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말도 있고. 아까 공중보건을 언급하신 게 좀 네, 의외 네. 이렇게 조금 귀에 들어왔는데 네. 그 분뇨가 그렇게 많이 네, 쌓이면은 네. 주변 주민들도 민원이 많았겠는데요. 냄새는 그 민원이 많았었죠.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넓은 면적에 분뇨가 쌓여 있으면 말들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토양이나 수질 오염 또 이 전염병 발생 위험을 높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감염의 위험도 높고 그럼 말과 말 사이에 전염된 병도 많지만 말에서 사람으로 가는 인수공통 감염병,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수공통 감염병을 이제 1종, 2종, 3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네. 좀 높은 1, 2종에 해당되는 말과 사람의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 9개나 됩니다. 아, 그래요? 발생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근데 저기는 뭐 완전 사각지대, 무방지. 네, 무방비로 네. 있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결국은 이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계나 네. 뭐 동물 보호 네. 활동가들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나서서 하고 오히려 지자체나 뭐 공공기관 정부가 네, 네. 조금 뒤따라가거나 네. 마지못해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것도 못 음. 따라주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지 네, 않을까요? 네, 그럼요. 사실은 이 보호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불법 농장 같은 데 사실 사각지대여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민원이 와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엔 이런 사건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에서 즉각 대응해서 뭐 경찰 입회하에 포리사를 치고 수거해서 검역하고 또 이제 그 안전 장치를 잘 하는 지자체 그리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더디고 비협적인 지자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일을 겪어보니까 이번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미적지근했어요.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사실 또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이 많이 끼치는 거죠. 일단 도시 지역 이름이 앞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대형 인재 사고가 났는데 그 지역은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반려동물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미지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또 관을 신뢰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재난 방송이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뭐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민간 협력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제 저렇게 동물들이 뭐 방치되거나 학대받거나 죽을 때 이게 보면은 결국은 돈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 뭐 이런 네, 네. 이야기들이 배경에서 이제 들리고는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동물 학대나 또 죽음이 있다면은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럼요. 네. 경제적으로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뭐 말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사회 경마 아닙니까? 이제 경마 마사회는 사실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그 책임이 또 어떤 특정 단체나 산업계에 있다고 하면 그 산업계나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건전한 이 산업이나 레저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확대되고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말을 잘 돌보는 것이 말의 복지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 또 관심 있는 분들 산업 전반에 걸친 또 이 사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슈거든요. 네. 국격에도 문제가 생기는 국격에. 예, 큰 차원의 사건입니다. 교수님이 말씀드리니까 옛날에 네, 페탄가라는 네, 곳에서 국제적 동물단체에서 네. 우리나라 그 경마 더 퇴역마들의 이상 말을 한국 안 보내겠다고 네. 선언할 정도고 지금 이 말들도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또 일부는 또 외국에 또 말 단체로 보낼 가능성도 좀 가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말 이야기는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해보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재난이 났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요령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8일에요. 서울 동작구 일대에 역대급 폭우가 네. 왔을 때 침수된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옆 동네에서는 반려동물을 구하려다가 참변을 당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뉴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도로보다 1m가량 낮은 위치에 현관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 언제든지 물이 흘러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 저녁 이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자 이 집도 속수무책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피신했던 입주민은 반려동물을 구하려고 침수된 방에 다시 들어갔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왔었는데 그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구한다고 들어가다가 못 나와 버렸어. 그냥 기사로 봤을 때랑 또 이렇게 네. 이웃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네, 네,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정말 반려동물을 이제 거의 가족으로 네, 네.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말 이런 일도 네. 있지만은 교수님께서 진짜 저런 정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무리 강조해 주셔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아요.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평상시에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또 대피나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민방위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육도 받고 방송으로 봐서. 근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피한다 하면은 아차아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수준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를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를 좀 생각하는 게 좋겠죠. 미리.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급한 상황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이동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장을 가볍고 튼튼한 이동장을 준비해서 반려동물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대피할 것인지 이동 수단 미리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피 과정에서는 반려동물 절대 혼자 두지 마라.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반려동물이 당황해서 잃어버릴 수 있거나 또 돌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꺼내놓거나 뭐 기둥에 묶어놓거나 하지 마시고 야외에 있을 때는 뭐 야생동물과 접촉을 왜 전염병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줄이시고 바닥에 떨어진 물이나 뭐 자네들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고 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네, 그렇죠. 반려동물이랑 함께 대피하기 위한 계획을 네. 세워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가장 처음,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될 계획으로 뭐를 세워야 될까요? 어디로 대피할지 리스트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가 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갈 수 있는 곳, 또 사설 시설이라든지 뭐 안 되면 지인의 집이라든지 숙박시설까지 생각해놓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이 생기면 거기로 대피할 수 있는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미리 전화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응급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동물보호 단체나 지자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동물병원의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준비해 놓고 뭐 전화번호부에 저장해 놓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반려동물과 대피했을 때 또 밖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그 관련 수첩 있죠. 언제 예방접종을 받고 어떤 병이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들 수첩을 항상
준비해서 대피 때 같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네. 그 다음 단계 계획을 아까 보니까 대피 짐을 꾸리고 네. 재난 안전 키트를 만들어둬라. 이 전주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네, 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를 했을 때 특별히 더 필요한 물품들이 뭘지 고민해서 만들어본 재난 키트가 있는데 이거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2019년 고성 산불이 났을 때 그 천막 안에서 이재민하고 반려동물이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런 재난 키트를 한번 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분의 비상식량, 담요, 배변 봉투, 목욕용 물티슈, 그리고 텐트를 그 집으로 총 13가지 종류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재난이 이제 터졌을 때 보면 우리 일반 이재민에 대한 그런 대책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대표 요령이랄지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우리 반려동물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가장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애들 간식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지 뭐 한 개도 없어. 숟가락 옹대 하나 못까지 나와서 있을 게 어디. 그래서 또 일주일만 고생하면 된다. 같이 있어야지. 죽을 따라 같이 살 거야. 같이 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을 따고. 네, 이게 참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네. 누구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 네. 이러면은 진짜 저런 재난이 났을 때 못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두고는 네.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재난 키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아셨을 것 같고 재난 키트를 준비할 때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정말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저렇게까지 준비하면 좋겠지만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과 식량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먹을 거. 물과 먹을 거. 그다음에 평소 약을 먹고 있다면 이제 그 약. 네. 또 가능하다면 뭐 신경 안정제까지 준비하면 사람하고 좋고요. 똑같네요. 그럼요. 이제 추위도 대비해서 담요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시설에 대피하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배변 용품도 준비하면 좋고 또 중요한 게 반려동물 정보 카드를 목줄이나 그 이동장에 꼭 붙여놓는 게 좋고 더 좋게 하려면 반려동물과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을 좀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잃어버리게 자리에다가. 되면 강아지 개들은 사실 비슷하게 생겨서 못 찾거든요. 근데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의 어떤 신원이나 사진을 붙여놓으면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제 평소에 그런. 좀 사진을 찍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물 방수 처리해서 이렇게 잘 같이. 준비해 놓으면 예. 다시 제어하는 그런 또 그 준비가 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잊어버렸을 때 네, 네, 찾기 위해서 네. 평소에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있는 네. 사진. 그다음에 혹시 저런 상황에서는 반려동물도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또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항불안제 같은 거 준비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반려동물이 불안을 많이 겪는다 그러면 미리 처방을 받아서 항불안제를 준비해 놓으면 정말 낯선 상황,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전과 또 이 주변 사람들의 또 그런 안전이나 그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 이제 네. 고성 산불도 나왔지만 네. 저때 그 목줄에 묶여있던 네. 동물들이 굉장히 기사화 네, 많이 네.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정말 저런 상황에서는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네. 대피소에 반려동물을 네, 네. 허용하지 않고 있다 네, 네. 그러면은 풀어두고 도망을 가야 그렇죠. 됩니까? 그 아니면 실제로 묶어두고? 목줄에 묶여서
희생당한 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언론 보도도 됐고 또 반려인 사이에서도 알려져서 같이 데려가지 못하면 목줄이라도 풀어놓고 가자. 그런 것들이 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목줄을 잃어버리거나 로드킬을 당하거나 또 그런 네, 거. 그래서 이제 그 재난이 나타나면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하러 다 이제 갑니다. 그래서 구조해서 또 화상 입은 동물 치료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피할 때 집안에 우리 집에는 원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집안에 놓고 올 때는 이 안에 강아지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카드를 붙여놓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소방관들이 이렇게 네, 뭐 네. 강아지나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하는 네, 것도 네. 보고 하면은 조금씩 의식이 많이 그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생명도 살리겠다, 같이 살리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재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야생동물이나 우리 반려동물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또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반려동물이 안전한 사회, 동물이 안전한 사회는 우리 사람도 안전하다. 그 생각만 하면 모두의 안전을 같이 좀 더 확장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이 안전한 사회는 사람도 네, 안전하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